함수의 최대 최소와 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설명을 할 거냐면 너네가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3차 함수의 특징이에요. 특징이라 하면 그래프적인 특징을 말하고 3차 함수가 4차 함수보다 출제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3차 함수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징과 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종류의 그래프가 있는지 우리는 2차 함수는 개형이 하나밖에 없죠. 물론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죠? 이제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있는 선대칭인 함수. 어떤 함수의 개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f'x의 f'x와 x축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도함수가 부호가 안 바뀐다든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3차 함수 중에서도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f'x가 판별식이 음수일 수 있지, 그지? 판별식이 음수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렇게 생겼으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겠죠. 가운데 대칭축 보조선으로 잡아주시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대칭축에서 요 f'x 값이 가장 작지, 그지?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아져야 돼,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순간적으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고 다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있겠지? 이때는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 되고 보조선을 그어주면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죠. 한 가지 다른 거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즉 이렇게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서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여전히 너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형이 가장 중요한데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 칸을 몇 칸을 그리냐면 이렇게 두 칸에다가 양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또 똑같이 그려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칸을 8칸을 그려줍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두 칸, 같은 간격으로 4칸, 위아래로 이제 4칸씩 해서 8칸. 그 다음에 점을 어딜 찍을 거냐면 여기, 여기, 대칭, 여기, 여기를 딱 찍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얘네는 특이 개형이죠. 얘네는 사실 잘 나오지 않고 요게 가장 너네 보고
마치 2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너네가 이거를 그리듯이 3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그냥 요거를 그려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비율 관계가 있어요. 요렇게 8칸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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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요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실근과 여기 접하는 중근 기준으로 요 극대가 되는 극값이 되는 위치는 1대 2의 비율을 가져요. 이쪽도 똑같이 2대 1이 됩니다. 보조선, 보조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요 4칸이 다 같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3차 함수를 그릴 일이 있으면 너네가 그냥 이렇게 그려버릇 하라고. 일단은 지금 아직 연습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8칸 딱 그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게 딱 비율을 맞춰서 그린다는 거야. 됐어? 생각보다 금방 그려요. 귀찮아도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요 극대극소와 그다음에 또 다른 실근들 간의 어떤 x좌표의 비율이 나온다고. 사실은 요 x좌표는 너와 너의 1대2 내분점이 된다고. 이쪽도 거꾸로 2대1 내분점이 되고 너와 너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런 다양한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특별한 비율 관계는 뭐냐면 요만큼이 루트 3t가 됩니다. 이만큼이 한 칸이 t일 때. 그래서 요만큼이 1대 루트 3이 돼요. 가운데 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 대칭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왜 변곡점이라고 부르냐면 위로 볼록하던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죠.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이제 이 곡선에 변화가 있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하는 바뀌는 이 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지.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 변곡점을 기준으로는 1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 개형이 있고 요 비율 관계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왜 같아지는지에 대한 거는 증명을 해드리려면 증명을 충분히 해줄 수는 있는데 굳이 증명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요걸 이제 좌표를 잡아갖고 평행이동해서 미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 x3승 마이너스 3k의 뭐 x제곱. 자, 요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에 x 빼기 3k잖아?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3k에서 근을 갖는다고.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가 3k가 된다고. 그럼 비율 관계상 어디서 극값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2k에서 극값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야. 이거 미분해봐. 미분하면 뭐나? 3x제곱 빼기 6kx 나오지. x가 0일 때랑 2k가 나오지. 딱 2k가 나오죠. 이렇게 그냥 증명이 된다고. 뭐 증명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 비율들이 다 동일하다는 게 특징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만큼. 이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a짜리인 3차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4 절대값 a t의 세제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여러분한테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많지만 극대극소의 차이를 주고 함수를 거꾸로 이제 추정을 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 예컨대 오늘 시험에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이걸 안 가르쳤는데 지금 이 시험에서 이걸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자 1번 같은 거 한번 볼까? 1번 테스트 1번 잠깐만 다시 와서 보세요. 테스트 1번 자 1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각각 극소랑 극대죠.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0이고 얘가 2야.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2란 말이지. 그럼 내가 비율 관계상 여기가 원래 몇 칸이냐면 이렇게 잘린다고.
이렇게 4칸이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0, 1, 2, 3이라고. 3.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차이가 4지. 이게 4 절대값 최고차항 t의 세제곱인데 t가 얼마냐면 요거 한 칸이 t라고. 한 칸이 t라고. 얼마냐면 1이죠. 1. 1이라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1이고 개수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갔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된 함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x 빼기 3 빼기 2. 함수는 이렇게 바로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풀어준 것에 비해서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기술적인 좀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극대요소 같은 것들을 찾는지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자, 여러 가지 종류의 3차 함수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여러분이 이거를 그리려면 미분을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0이 되는 점 찾고 0이랑 마이너스 4. 그 다음 이제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0이랑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딱 그려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습관적으로 보조선 잡아주세요. 이렇게 항상 4칸입니다. 4칸 잡아주시면 0이랑 마이너스 4 일리가 없죠. 마이너스 4랑 0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고 여기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0에서의 함수값이랑 누구랑 무조건 같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6에서의 함수값이 같게 돼 있어요. 실제로 넣어보면 어때? 마이너스 6 넣어보면 마이너스 6의 3승, 여긴 6의 3승 없어지고 1이죠. 0 들어가면 1이죠. 같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요 비율 관계에서 요거를 이렇게 얻어주시면 됩니다. 0일 때가 여기가 1이고 자, 여기서의 함수값은 2에서의 함수값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이기도 하고 아니면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자,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4 곱하기 최고차항 t가 얼마냐면 요만큼 t는 2죠. 2의 세제곱. 얼마 나오냐면 32가 나오지. 1에다 32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33 나와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2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 잘 쓰인다. 자, 요거는 미분을 통해서 구한 방식이고 미분을 하지 않고 구해볼게요. 미분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함수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 이 부분이 이제 이만큼은 평행 이동인 거고 그냥 얘를 그릴 수가 있어. 얘를 그리기가 되게 쉬워. 왜냐면 x제곱에 x 플러스 6 이렇게 생겼지. 1승.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제곱이 돼 있다는 거는 중근을 뜻하고요. 중근은 접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얘는 이제 그냥 근이죠. 자, 그러면 애초에 3차 함수가 실근이 지금 2가지밖에 없잖아. 3차 함수 모습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x축은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야 돼. 즉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얘보다는 마이너스 6이 더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얘가 x축이지 이걸 가지고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6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1만큼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그럼 비율 관계상 다시 잘라준다고. 자, 마이너스 6, 마사 마이 0, 2 이렇게 똑같아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 33. 자,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어디서 그 값을 가지는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비율 관계는 3차 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할 줄 알면 좋겠고 그 뒤에 상수항을 제외하고 첫 번째 그리기가 쉬운 형태가 첫 번째가 누구냐면 1차항의 개수가 없는 이제 0인 경우 두 번째는 2차항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 지워야 되죠? 두 번째는 2차항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24 x 플러스 3.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너네가 그리고 싶어요. 미분을 해서 실근을 구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여전히 상수항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 먼저 해볼게. 자, 이 부분을 묶어. x로 묶을 수 있잖아. 2x로 묶을 수 있죠. 2x로 묶어주면 2x에 x제곱 빼기 12. 자, 이렇게 나와. 얘는 근이 어디 있냐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에 있습니다. 3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는 해. 자,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려줘. 일단은 그려놓고 간격이 같죠? 지금 실근의 간격이 일정하단 말이야. 0, 뿔마 2루트 3. 실근의 간격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요 변곡점, 대칭점을 지날 때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때만 실근이 같아요.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누가 지나가냐면 x축인데 평행이동 됐으니까 3만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자, 근데 비율 관계상 우리가 기본 비율 관계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 기본 비율 관계는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그죠? 접할 때. 그래서 위아래로 보조선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내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이 점을 지나갈 때는 여기가 루트 3대 1이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3이죠. 요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너의 좌표가 2가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고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면 t 값이 2고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t고 t예요. 여기가 t예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저기서 2루트 3이야. 얘는 그럼 2예요. 요걸 쓴 거야. 가운데 요 점을 지날 때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활용도는 얘가 제일 높아요. 요게 제일 높고 요게 좀 그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첫 번째 것만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거 그냥 미분해서 해도 돼. 그냥 보여주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쓰라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2고 2라서 이만큼이 2죠.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t입니다. t. 그럼 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극대극소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극대극소 차이 얼마 나올 것 같아? 4 곱하기 최고차는 얼마야? 2 곱하기 t 얼마야? 2의 세제곱 4, 2, 8 얼마? 64 나와. 64니까 이만큼이 64야. 근데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며. 그럼 이만큼은 얼마겠어? 64의 절반인 3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35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9가 나와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을 썼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점은 이제 4가 되고 요 점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미분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자, 미분을 하면 어떨까? 미분을 하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24는 0. 엄청나게 어렵나요? 딱히 그렇지 않죠. x는 뭐가 나와? 뿔마 2가 나오지. 뿔마 2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마이너스 2 잡고 2 잡고 위아래 보조선 잡고 잘라. 4칸. 항상 4칸이에요. 너가 0, 너가 4, 너가 마이너스
4. 쟤랑 그림 똑같죠? 자, 함수값 하나 넣어야지. 0일 때 3이니까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게 3이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차이 공식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를 구하는 건 이제 똑같다. 생각보다 얘는 미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방식만 알려준 거고. 자, 끝으로 인수분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네가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어. 요거 지워도 되나요? 이제 이건 다 썼나요? 기억을 좀 하시고.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예컨대 이런 그림이야.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5.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럼 너네가 이거 제외하고 이게 딱 뭐로 인수분해가 돼? x에 x 더하기 3에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얘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다고.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만 하면 된다고.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자, 얘는 한 번 들어가니까 그냥 만나는 거고 얘는 두 번 들어가니까 접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하고 0은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어쨌거나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그래프 개형은 또 그냥 이거라고. 이것만 허구나 그리는 거야. 다만 접할 때 요렇게 접하느냐 요렇게 접하느냐의 문제야. 두 개 중에서 접하는 x좌표가 더 크니 작니 둘 중에? 접하는 쪽이 더 작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접하겠어? 이렇게 접하겠어? 위로 접하겠어? 아래로 접하겠어? 당연히 위로 접해야지. 이게 마3이고 0이겠지. 이렇게 하면 얘가 마3이고 0이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마3, 0 이렇게 생겼다. 자, 비율 관계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보조선 하나 더 그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서준일로. 오늘 수업 되게 중요해서 졸면 안 돼요. 이동.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면 또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서 찾을 수가 있고 사실은 0에서 함수값을 찾는 게 되게 쉽죠. 0일 때가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성경아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0 들어가면 마이너스 5. 여기 얘 0, 마이너스 5잖아. 얘가 0,0인데 마이너스 5만큼 평해. 그래서 여기 0일 때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냐고. 이거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면 된다고.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면 극대극소 차이가 얼마가 나오니? 4 나오지. 왜? 4 곱하기 1 곱하기 1의 세제곱. 왜 그럴까? 공식이 뭐니까? 4a t의 세제곱이니까. a는 1이에요. t도 1이죠. 요 한 칸 1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극대극소 차이가 4야. 그럼 얘는 값이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4를 빼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5에서. 얘가 더 작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게 더 작아요. 이렇게.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는 거야. 됐어? 너네가 그려볼게. 너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뭘 살려서 그리냐면 일단은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돼요. 숫자가 4칸이니까 숫자는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극대극소까지 찾아봐라. 자, 뭐 해볼까? 이거 하나 해보세요. 일단 이거 그려보세요. 얘는 첫 번째에 해당하죠?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요렇게 잘라서 그린다고 그랬어. 얘를 그려주고 1만큼 평행 이동하고. (3분의 1밖에) 안 그렸네. 6분의 1 정도? 제일 중요한 건 안 그렸네.
쉬는 시간에 성경이한테 필기 좀 빌려달라고 그래. 아까 얘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려놔 줄게.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싫어하네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 돼. 그 다음에 극대극소 차이. 잠시만. 이만큼 t. 해결됐어? 그렸어? 자, 봐, 그려볼게.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x제곱으로 묶는 거야, 무조건. 2x제곱으로 묶고 x 빼기 3 나오지, 그지? 그리고 플러스 1인 거야. 얘는 마지막에 그냥 평행이동할 때만 쓰는 거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난답니다. 접하고 만나면 무조건 이걸 그리세요, 그냥. 그럼 이제 판단은 뭐냐면 위로 접할까 아래로 접할까라고. 0은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접해야 0, 3이 되겠지. 이렇게 접하면 0, 3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합니다. 이렇게. 자, 얘가 1입니다. 만나는 여기가 0이고 접하는 0, 여기가 3이에요. 그럼 비율 관계상 1이고 2가 되겠지. 이렇게 밑에 접하게 보조선 그으면 너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림에는 마일 0, 1, 2, 3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만 찾으면 되지. 뭘 이용해서 찾는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다. 4 곱하기 최고차항 2 곱하기 t가 한 칸이니까 1이잖아. 8 나오죠. 마이너스 7 나와요. 안 된다고 안 했죠. 미분해서 해도 돼요. 미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미분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미분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정석적입니다. 근데 미분을 하는 것보다 빠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미분해서 해도 아주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좀 차이가 나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 선생님이 지금 들은 예시는 저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미분해서 해요. 그래서 미분해서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율, 미분 없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간결하고 빠릅니다. 단점은 뭐냐면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함수들이 대부분이야.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함수가 대부분이고 실제 미분을 해서 구해야 되는 함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잠깐만 이거 미분 안 되지 않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죄송. 여기 없어야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아씨. 하기 싫어졌어. 내가 할게. 자. 이거 x로 묶으면 x의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분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거꾸로 저거를 암산을 했어야 되는 실수했어요. 요걸 이렇게 갑시다. 자,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미분이 안 되는 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미분은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x는 1하고 3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너가 3분의 1, 너가 1. 그럼 이 비율 관계가 있겠지? 이렇게 되면 한 칸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겠네. 여기는 3분의 4겠네.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일 때가 0일 때가 딱 5니까 얘가 이제 5가 되고
너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3분의 2고 3분의 1을 대입하셔도 되고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 곱하기 1 곱하기 너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5 더하기 27분의 4가 나와요. 뭐 통분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제 뭐 좀 복잡한 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3차 함수 몇 개 좀 연습을 해봤고, 두 번째는 4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쉽냐? 3차 함수처럼 이런 특징적인 요소가 잘 없어요. 너네가 그냥 쉽게 그리고 이런 게 잘 없어. 4차 함수는 사실 비율 관계도 거의 몰라도 됩니다. 비율 관계 딱 하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 이 특징 개형에 대한 이야기. 자, 4차 함수의 개형은 역시 4차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f'x와 x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초에 f'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좀 많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도함수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x축과의 만남만을 보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x축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래프 개형을 굳이 구분해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위에가 f'x고 밑에가 내가 fx를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그럼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얘도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얘도 감소하다 증가하죠? 이 정도의 차이예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세 가지 모양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굳이 이 두 가지 도함수의 개형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요거만 이용해서 그래프를 개형을 나눌 건데 자,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쭉 그릴까? 이렇게 돼서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간격이 같은 경우. 자, 이 네 개의 그래프의 상황 중에서 두 개가 특별합니다. 누구 특별해요? 몇 번, 몇 번? 2번, 4번이 특별하죠. 왜? 2번은 접할 때고 4번은 간격이 일정할 때니까 특별한 개형들이에요. 그럼 4차 함수 중에서 도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느 개형일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바로 이겁니다. 3번이에요. 즉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얘는 그냥 있기만 하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가 특이 개형, 이게 일반적인 개형입니다. 어떡하지? 수업 때마다 이렇게 자서 어떡하지? 돌아버리겠네? 어떡해? 집에서 엄마가 안 재워? 무슨 일이야? 뭐 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앉아? 너 노느라고 늦게 잤지? 뻥치지 마. 아니야. 영어 늦게 했지. 영어 늦게 시작했지. 노느라고. 아, 저 진짜 노느라고 듣기 싫은데. 그래? 시험평가였고. 못 짜서 어떡하니. 자. 그래 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 증가.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뭐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 얘는 좀 감동적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쟤랑? 여기서 감소, 접선율 0, 증가하다가 딱 어떻게 돼? 접선율 여기가 0이 되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0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조선을 딱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1대 3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보조선으로 삼는다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3중근이 됩니다. 3중근. 이걸 3중근 개형이라고 불러요. 접하면서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은 3중근 혹은 홀수 거듭 제곱근인데
이런 1대3의 비율 관계가 있고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꼭 몰라도 상관없어요. 미분해서 직접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게 좀 특별한데 얘를 먼저 그립시다. 어떻게 그리냐면 도함수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너는 극소가 나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너는 극대가 나와.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너는 극소가 나와. 즉 극소, 극대, 극소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가운데 극대를 기준으로 그립니다. 자, 얘가 극대죠. 주변에서는 얘가 제일 큽니다. 얘는 극소니까 얘보다 좀 작겠죠? 얘도 극소인데 얘가 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죠. 얘도 극대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4차함수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즉 가운데 극대를 기준으로 그리되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내려가니까 이쪽이 선분이 기니까 더 많이 내려갔고 선분이 짧으니까 덜 내려갔는데 얘는 가운데 있는 극대를 기준으로 양쪽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가운데 있는 극대값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정도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W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는 4차 함수에서도 선대칭성을 가지는 특이한 개형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서 선대칭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면 99% 얘가 나옵니다. 1%는 누구냐면 x 4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개형이 있어요. x 4제곱 그냥 이렇게 생겼죠. 대칭이죠. 근데 잘 내겠냐고. 어차피 생긴 게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 된다고. 이걸 낸다고. 됐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다가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써드리긴 할게요. 자, 이만큼이 t면 극대극소 차이가 있습니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 얼마가 되냐면 최고차항계수가 a짜리 함수일 때 절대값 a t의 4승이에요. 4차 함수는 4제곱이고 3차 함수는 3제곱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됐죠? 4차 함수는 그냥 미분해서 그리세요. 비율 관계 같은 거 살릴 일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x4승 빼기 4x3승 더하기 2.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미분을 합니다. 4x3승 마이너스 12x제곱 이렇게 되겠죠. 는 0에서 x축과의 관계를 찾을 건데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도함수인 f'x를 그리고 f'x를 토대로 4차 함수를 그리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4x제곱으로 묶이죠. x 빼기 3이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0, 3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감소 증가잖아. 감소하다가 접선율비가 0 되고 다시 감소하다가 접선율비가 0 되고 이제는 증가해야 되니까 증가하고 이렇게. 비율 관계 알려드렸죠. 3대 1이죠. 3대 1. 긴 쪽이 3, 1.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2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된다. 됐죠? 이게 3, 4차 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수의 최대 최소의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
연속함수 fx 의 최대 최소. 근데 어디서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무조건 얘네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F, A, F, B, 극대, 극소. 이 중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즉, 양 끝값 아니면 극대 혹은 극소인 값 중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대냐면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지. 그지? 만약에 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가 더 이상 최소가 아니라 얘가 최소겠지. 맞아? 이거는 무엇에 따라 다르겠어?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범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디에서 이 극소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지 x좌표를 찾고 어디서 극대값이랑 x좌표가 같아지는지 함수값이 같아지는지 x좌표를 찾고 너보다 오른쪽이면 네가 더 크고 너보다 왼쪽이면 얘가 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러니까 요 극대값이. 그래서 함수의 비율 관계가 최대 최소 같은 거 판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관찰을 이쪽에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잠깐 쉬겠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범위를 알려줬죠? 이 범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려볼 건데 2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아까 알려드린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얘는 미분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는 0. x값은 1과 2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1, 2 그려주시면 돼요. 범위는 0부터 3이자. 자, 위아래 보조선 잡습니다. 접선, 접선, 세로선, 세로선, 세로선. 이렇게. 한 칸이 2분의 1이죠. 2분의 3이고, 2분의 5가 되고, 2분의 1입니다. 범위가 0부터 3이기 때문에 0은 왼쪽에 있고 3은 요쯤에 있어요. 즉 이와 같은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3일 때가 최대,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지. 즉 굳이 1이라든지 2라든지 극대극소 값을 넣고 이제 양 끝의 값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을 넣은 게 최대니까 3 대입해서 계산하고 0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 최소값은 0 대입한 마이너스 2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죠? 계산이 되게 귀찮죠? 얼마야? 54 빼기 81 더하기 36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90 빼기 81, 9 빼기 2, 7 나오죠. 7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y는 x에
x 더하기 3의 제곱에 빼기 9의 겉에 절대값이 있지, 그지? 절대값까지 살려서 잘 그려주셔야 되고 일단 안에 거부터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이미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마2, 마1, 0, 마3, 마4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자,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려면 뒤집어져 있지, 그지? 즉 0이 되는 점이 어디 있을 텐데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지? 우리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를 보고 싶대. 자, 마이너스 4가 여기니까 뒤집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1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오죠, 16. 그럼 9를 빼면 7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1은 한 요 정도 있어요. 이렇게. 네, 7입니다. 7. 1,7.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최소는 당연히 0이죠. 얘가 최소지. 최대는 요 값이거나 요 값이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셔도 되는데 극대극소 차이 공식 써보면 얘가 4가 나와. 마이너스 13 나와요. 절대값 취하면 얘는 13이 나옵니다. 즉 13이 7보다 크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1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밑에 2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둘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괄호 1번은 그리기가 되게 쉽고 괄호 2번은 절대값을 취하기 전까지는 또 그리기가 어렵지 않고 그릴 때 이제 그냥 미분해서 그리셔도 돼요. 괄호 1번은. 괄호 1번은 미분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죠.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범위가 마3부터 3이니까 풀다 풀어요. 최대, 최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셨으면 아마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이씨, 모기 새끼. 이렇게 생겼죠? 미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고 그래프 그려서 비율 관계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뿔마 3은 뭐 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고 플러스 2랑 4 사이에 3이 있으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너가 최대, 너가 최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갖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6 나와요. 거꾸로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16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자,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죠. 그러면 요렇게 접한다는 거야.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죠. 비율 관계상 요렇게 될 거고 1, 0, 1, 2까지. 절대값을 씌울 건데 애초에 얘가 x축이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잖아. 마이너스 2면 너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런 데 마이너스 2가 있을 것 같고 3, 4니까 뭐 이런 데 4가 있겠죠. 근데 둘 중에서 누가 값이 더 큰지는 알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입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2도 대입해보고 4도 대입해보고 2는 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너랑 높이가 같은데 얘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는 명확하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4, 5, 20 나와요. 4 들어가면 16 곱하기 1이니까 16 나오죠.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역시 0이 되겠지. 절대값 함수니까. 넘어간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4차함수에 대한 이야기, 4차함수 그려서 역시 최대 최소 판단할 건데, 선생님이 해볼게요. 3-1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구간이 닫혀 있지 않죠. 구간이 열려 있죠. 그죠? 구간이 실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실수 전체여도 최대 최소가 있을 수는 있어.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최소값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지, 그지? 4차 함수도 경상 최고차 한계수와 양수면 최소값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주시고 도함수 구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뭐 그냥 정해져 있어요. 1일 때 근 갖는 거 보이지, 그지? 조립제법.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또 인수분해 되죠, 이거? 아마 마이너스 2랑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도함수를 그려주시고 도함수를 그린 거에 맞춰서 4차 함수를 그리시면 끝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갔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 요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감소하다가 증가, 접선의 급이 잠깐 0, 다시 증가. 감소, 증가, 접선의 급이 0, 다시 증가. 자,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 최소값만 존재하고 어디서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2에서 존재하죠. 마이너스 2 갖다 넣어주시면 16 빼기 24 빼기 16 더하기 13 마이너스 11이라는 최소값만 가진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한다. 이거 이해가요? 첫 번째 미분했고 도함수 구했고 인수분해했고 인수분해한 거 토대로 도함수 그렸고 도함수 그린 거 토대로 fx를 그렸다. fx를 그려보니까 극소값이 최소값이고 그때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괄호 2번도 이제 4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구간이 1부터 4로 제한돼 있고 함수는 ax 4승 마이너스 4a x의 3승 플러스 b 역시 그냥 미분해서 합시다. f'x는 4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x의 제곱 이렇게 나와. 묶이죠? 4a x 제곱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 여기가 3. 그러니까 너를 도함수로 가진 4차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접선규 0, 감소, 접선규 0, 증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3에서 최소를 갔죠. 지금 1부터 4까지니까 1은 한 요 정도 있고 4는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율 관계가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4예요.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0이랑 4랑 함수값이 사실은 같아. 0이랑 4랑. 그럼 1부터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인데 얘가 이제 최대죠. 4에서 함수값은 어차피 0과 같기 때문에 얘가 이제 b가 되고 최소값은 3이 된다. 3을 넣어주시면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뭐나? 마이너스 27a 나오나? 이렇게 대입하시면 끝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다 미분해서 도함수 그려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죠. 설명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원래 비율 관계로 하면 쓱쓱 하는 문제인데 일단 처음이니까 미분해서 하는 걸로. 뒤에 도형에 활용하는 것들은 그냥 조금 간단한 것들 몇 개 하고 다 안 할 겁니다. 지금 하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려주고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찾고 비율 관계 찾고 x좌표 비교하고 그렇지.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분을 해서 0과 4인 거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일차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쉬워요. ax제곱으로 묶어주면 ax제곱에 x 빼기 6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다고. 어쨌거나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a 값은 양수니까.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6이 된다고. 그럼 비율 관계상 4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는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보고 싶어.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 이 부분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1과 2 중에서 어디가 더 크고 작은지는 직접 원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2를 갖다가 대입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 갖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7a가 나오고 2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24니까 마이너스 16a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값이 더 작죠. 얘가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가 나온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래. 3이고 마이너스 29.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두 개를 대입을 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실은 누구냐면 y는 b예요. 왜냐면 얘가 애초에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갔는데 b만큼인 평행이동이 된 거죠. 0에서의 함수값이 너죠. 그럼 b가 이제 3이죠. 3.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9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푸는 방법은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극대극소 차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64가 나오는데 근데 요만큼 한 칸이 2죠. 즉 64는 4 곱하기 최고차항 a 곱하기 2의 세제곱 a 값은 손쉽게 이제 2가 나온다. 넘어간다. 다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5번 같은 것도 자 얘가 3에서 극값 1을 갖는데 극된지 극소인지 안 알려줬어. 근데 어쨌거나 극값 1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구간 마일부터 3에서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걸 한번 그려볼 건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y는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3에서 극값 1을 가질 뿐만 아니라 fx는 어디서도 1을 갖죠? 0에서도 1을 가져요. 즉 0,1도 지나갑니다. 즉 0에서 함수값이 1이고 3에서는 극값이 1이라는 거는 3에서는 1이랑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가 1, 여기가 3,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림상. 다 했죠. 최고창이 지금 1짜리고 마일부터 3 사이에서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고 최대값은 그러면 여기 1에서 최대겠지. 이렇게 될 테니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4가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1에서의 함수값은 5가 나옵니다. A, B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다. 그냥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다.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죠? 3은 여기 있죠? 여기서의 최대값은 극대값이 된다. 극대값을 극대극소 차이 공식으로 쉽게 구해줬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을 해보는데 최대값이 30이라는 걸 알려줬고 최고차의 개수가 조금 특이하게 음수입니다. 음수. 6번 해봐라. 오늘 조금 어렵죠? 아마 템포가 조금 빠를 텐데. 이쪽은 조금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돼야 되는 단원입니다. 미분하고 찾고 비율관계 찾고 그래프 그리고 오늘 수업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프를 그리고 극대극소랑 같은 x좌표 계속 찾고 보조선 긋고 fx는 4차 함수 f'x는 3차 함수
지금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A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그죠?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사실 결국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잘 봐. 도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0에서는 중근을 갖고 또 다른 실근을 하나를 가져. 실근은 누구냐면 4분의 3의 1을 갖죠. 그죠? 문제에서 이와 같은 4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극 대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함수가 0에서는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0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질 것 같아? 안 달라져요. 이렇게 접하든 아래로 접하든 부호가 달라지진 않죠. 그렇다는 건 fx 입장에서는 0에서 극값이 된다, 안 된다? 극값이 안 된다. fx는 극값을 가지는 거라고는 누구밖에 없냐면 4분의 3의 2에서만 극값을 갖게 돼 있어. 4분의 3의 2에서만 극값을 갖게 되고 극값을 하나만 갖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극 대값을 갖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를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근데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4분의 3의 2밖에 없다고. 자, 어차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어차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어느 경우건 간에 극대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30이라며. 이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이 곧 30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fx에다가 4분의 3의 1을 대입하면 3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둘을 연립하면 땡이라고. 첫 번째 f 4분의 3의 2는 30. 두 번째 f-1은 마이너스 8. 식 2개, 미지수 2개 대입하면 끝. 이런 문제로. 계산 안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극대극소를 다 갖는 개형이 안 나와요. 굳이 그래프를 그려드린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둘 중에 하나라고. 뭔지는 몰라요. 넘어간다. 그 다음에 7번 해보세요. 3차 함수를 딱 보니까 그대로는 풀기가 어렵고 그냥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 뭐 자기는 그냥 다 미분해서 하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당분간. 나중에 되면 이제 미분 안 하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이 좀 유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미분하는 것 자체도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미분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분을 안 해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런 것들인데 그냥 소개만 한 거지 꼭 미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미분해서 당분간은 하셔도 돼요. 그림 그려주고 닫힌 구간 잘 찾아주고
자, 봅시다. f'x는 3x 제곱 빼기 6x 빼기 9 3으로 약분하시면 x는 3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져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죠? 마일 3 잡아주시고 보조선 세로선 이렇게. 자, 1, 5, 마삼이 됩니다. 요거를 표기하는 이유는 범위를 잡으려고. 마이너스 2부터 3이니까 여기부터 3까지. 보시다시피 최대 최소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죠. 근데 너랑 너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운데 있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둘의 합이 0이라는 소리는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즉 1을 갖다 대입하면 는 0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1 갖다 넣어주시면 a는 10이 나와요. a는 10은 나와요. 짠. 이런 거는 이제 대칭성을 이해를 하면 극대극소의 합에 대한 형태를 요 가운데 있는 대칭점, 변곡점의 함수값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재밌는 문제. 넘어간다. 자,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10번으로 넘어옵니다. 10번으로 넘어오세요.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형의 활용이고 희망적으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끝내봐야지. 자, 두 점 있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내접한 사다리꼴 ABCD의 밑줄 넓이의 최대값.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서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미지수로 잡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t, 9 빼기 t제곱이라고 잡을게요. 그래 놓고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사다리꼴을 t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만큼이 t니까 당연히 너도 t가 되겠죠. 너가 3이고 여기는 마3이니까 이만큼이 6이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9 빼기 t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더하기 높이니까 2t 더하기 6 곱하기 9 빼기 t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든지 아니면 미분해서 0이 되는 극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전개해서 미분한다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 잘 보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 빼기 t, 3 더하기 t. 요거 약분되면 t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사실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3 빼기 t에 t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이미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어. 왜 인수분해된 식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다각형 어떤 도형의 넓이는 보통 밑변과 높이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처음부터 사실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미 인수분해가 된 형태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죠. 뒤집어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에요. 세로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6이니까 한 칸은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즉, 쟤를 전개해서 미분해서 근을 찾게 되면 마이너스 3과 1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로 손쉽게 1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t값은 기껏해야 0과 3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점 자체가. 그지? 그래서 0부터니까 한 요 정도부터 3까지니까 이러한 구간에서의 최대는 바로 얼마냐면 1을 대입한 얼마 나와요? 32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비율 관계가 너를 전개해서 미분해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다음에 11번 넘어가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보시면 1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이거 부피식만 잘 세워주면 되는데 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련에는 선분의 길이를 x라고 잡았으니까 요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높이는 어차피 접어서 올리니까 x가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요거를 이제 접어서 만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상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죠? 귀퉁이 잘라서 접어 올린 거예요. 그럼 접어 올렸으니까 이만큼은 x가 되고 중요한 거는 요 길이는 양쪽에서 x를 잘랐기 때문에 12 빼기 2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밑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럼 역시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역시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한 형태가 나와요. 비율 관계 살려서 구해주시면 끝. 부피 뭐라고 쓰면 돼요? 12 빼기 2x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0에서 근을 갖고 6에서 접하는 함수일 거 아니야?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0, 6. 근데 샥샥 등분하시면 여기는 2가 나오죠. 사실은 너를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2랑 6이랑 나옵니다. 근데 전개해서 미분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2를 갖다 대입하면 끝. 이런 문제입니다. 2 갖다 넣으면 돼요. 2를 대입해도 되고 극대역수 차이 공식에다가 대입하셔도 되고. 넘어갑니다. 자, 13번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13번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풀었던 10번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앞에 페이지 10번. 10번 한번 보고 다시 13번은 다시 돌아오세요. 10번 한번 보시고 13번은 다시 오세요. 10번에 비해서 13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죠? 어떤 점이 불편할 것 같아? 미지수를 두 개 넣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A나 B나 뭐 이런 거 X좌표 하나 놓으면 함수값 높이 나오잖아. (10번과) (13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문제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길이? 뭘 것 같아, 서정? 10번에 비해서 13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사다리꼴이고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내가 이제 지웠네? 아무튼 10번도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 수열발 내리면 직사각형일 거 아니야. 근데 10번은 13번보다는 풀기가 좀 수월하거든. 왜 그럴까? 찾아보세요. 응? 인수분해? 누가 봐도 10번이 13번보다 쉽지 않아? 관련이 없다. 뭐가? 10번은 꼭지점에서 그런 게 최소가 되는데 얘는 그러면 우리가 10번과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평행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죠? 대칭축이 Y축 위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뭔가 길이나 넓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해요. 길이나 넓이를 요구할 때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양하게
이동을 시켜서 내가 판단하기 수월한 형태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대칭 축을 y축 위로 올리기만 하면 훨씬 문제가 쉬워져요. 대칭 축을 y축 위로 올리면 함수가 뭐로 바뀌게?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얘가 대칭축이 3이잖아. 3만큼 오면. 애초에 여기가 함수값이 얼마야? 3에서 3 들어가면. 그러니까 9잖아, 9. 그러니까 여기 9라고, 9. 이게 중요하다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놓고 다시 직사각형. 그럼 이제 똑같지? 자, 여기 t 놓고, 콤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놓으면 이 길이 2t 나오고 이 길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나오고 너랑 곱해주고 그럼 이제 넓이는 2t 9 빼기 t제곱 인수분해 되죠? 2t 3 빼기 t 3 더하기 t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근의 간격이 어때? 실근의 간격이? 간격이 일정하죠.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예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0, 마3, 3. 그러면 질문. 극대가 되는 너는 누굴까? 아까 비율관계 알려드렸는데. 탈락? 몇 대 몇이어서? 그렇죠. 루트 3. 1대 루트 3이에요. 자, 비율관계에 루트가 들어가는 게 있고 루트가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가운데 점을 지나가는 보조선을 기준으로 비율관계를 삼으면 루트가 들어가요. 이게 1대 루트 3이야.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선생님이 이거 그었니? 이거 안 그었어요. 한 번도 안 그었어. 계속 뭐만 그었어? 맨날 위아래 접선만 그었다고. 여기가 1대 1대 1이고 얘는 1대 루트 3이라고. 이게 출제율이 좀 더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루트 3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찾기가 좀 쉽죠. 물론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냥 전개해서 미분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알고 있는 편이 좋다. 갖다 대입하면 나오고 끝났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15번 다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14번 선생님이 할게요. 봐봐. 3,0이랑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부른다면 L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고 P점의 좌표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P를 T, T제곱이라고 잡을게요. A는 3,0이야. 그러면 AP의 거리 너가 L인데 그럼 너는 루트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죠. 그러면 t 빼기 3의 제곱 t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자, 즉 나는 이와 같은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전개를 해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루트 안의 값이 최소면 당연히 최소일 테니 너를 이제 미분을 해서 이렇게 t값은 1일 때 일단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조립제법. 자, 보시다시피 4, 4, 6이면 판별식이 음수예요. 즉, t는 1 말고는 실근이 없습니다. 1 말고는 실근이 없다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1에서 극소가 돼요. 극소이자 최소입니다. 1 갖다 넣어주시면 이제 값이 나온다.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4, 1, 5 나오죠? 루트 5 나와요. 이렇게. 그때 P점의 좌표는 1,1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15번도 똑같은 문제다. 안 풀겠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부피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19번 다음에 20번 뒤에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부피 문제 먼저 하고 시간 되면 17, 19를 할 건데 두 개만 하자. 19번이랑 21번 두 개만 할게요. 자, 19번 먼저 해볼게. 19번은 그림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죠. 우리가 원뿔이 있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원뿔은 아니고 직원뿔입니다. 직원뿔. 그럼 직원뿔이 아닌 원뿔은 어떤 원뿔이냐? 우리가 원뿔이라는 거는 밑면이 원인 뿔은 다 원뿔이에요. 예컨대 이것도 이제 원뿔입니다. 원뿔이에요. 직원뿔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원의 밑면의 중심, 원의 중심에 꽂히면 직원뿔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직원뿔이 있고 너가 20이고 얘가 11에 근데 뭘 했냐면 이 안에 원기둥이 내접하게 잡을 거고 그 부피가 최대일 때의 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 자체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지금 안에 원기둥을 그렸죠. 원기둥의 부피를 표현을 할 건데 지금 19번에서 어려운 요소는 뭐냐면 미지수를 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과감하게 미지수를 두 개를 넣으세요. 너의 반지름 R과 높이 H 이렇게 두 가지를 미지수로 놓습니다. 당연히 부피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밑면의 넓이에다 높이를 곱했어요. 두 번째로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H와 R의 관계식이 궁금해요. 이 관계식을 얻어서 나는 요 R을 H 혹은 H를 R로 표현해서 한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10이고 2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를 연장을 하면 이 부분을 자, 요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만큼의 길이는 10-r이거든. 근데 h는 그렇다면 너가 11대 20이니까 1대 2의 비율이에요. 즉 h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의 2배인 20-2r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이 문제 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럼 이제 얘가 나오죠. 파이 r제곱 20-2r 자, 역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0에서 접하고 10에서 그늘같이 최고차항계수는 음수예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0, 10 얼마겠어? 그렇죠. 비율 관계상 3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3분의 20일 때 부피의 최대값은 너를 대입한 값 혹은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된다.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4 최고차항은 2파이 한 칸 t값은 3분의 10입니다. 너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세제곱 센티미터 넘어간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해볼 거냐면 21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3인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인 거죠. 그려보세요. 9를 그려주시고
그 구 안에 원기둥이 내접하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이 없으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구의 중심이 있겠죠? 겉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역시 누가 궁금하겠어? 너의 이 원기둥의 반지름과 당연히 이 원기둥의 높이가 궁금하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둘의 관계식이 궁금하다. 이 관계식은 이 원기둥이 구에 내접하기 때문에 뭔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3이에요. 즉, 이 부분이 3이라는 소리야. 여기서는 닮음으로 해결했죠? 저기서는 닮음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해결합니다. 뭘 이용해서 해결하겠어? 피타를 이용해서 해결하겠죠. 이만큼이 반지름 R이 될 것이고 이만큼은 2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관계식은 이렇게 나와요. 9는 R제곱 더하기 4분의 H제곱. 부피식은 V는 파이 R제곱 H 이렇게 쓴다. 아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H 자리에 20-2R을 대입을 했죠. 여기서는 관계식을 관찰을 해보니 H에다가 R을 대입하는 게 편할까? R제곱에다가 H를 대입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H에다가 R제곱을 대입을 하는 게 안 되죠. H제곱인데. 그럼 루트 들어갈 텐데? 불편할 텐데. 즉, H에다가 R에 대한 식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R제곱에다가 너를 넘겨서 대입하는 편이 훨씬 좋겠죠. R제곱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9 빼기 4분의 H제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무리식을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파이 H 9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H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갖게 되고 최고치 한계수는 음수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0, 6,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최대가 되는 원기둥의 높이인 h를 구하고 싶고 이게 지금 애초에 h에 관한 함수인데 언제가 최대냐면 당연히 이때가 최대예요. 얼마나? 가 아니라 루트 3. 루트가 들어가는 게 비율관계가 헷갈리죠. 자, 루트가 들어가는 게 언제라고 그래서 가운데 대칭점을 지나갈 때 루트가 들어가요. 그 이외의 비율관계는 다 뭐였어? 접할 때였잖아. 이거 가운데 안 지나가잖아. 얘는 어때? 가운데 지나가잖아. 어차피 비율관계 두 가지밖에 없어. 구분을 해서 잘 기억하라고. 이게 싫어? 그러면 미분해. 전개해서 미분해. 해도 돼. 이 정도 전개해서 미분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 같으면 뭐 이렇게 미분할 것 같기도 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밖으로 빼놓으면 9h 빼기 4분의 h 3승 미분하면 9 빼기 4분의 3h 제곱 이렇게 3약분 3되죠? 4 12 되죠? 루트 취하면 2루트 3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빠르죠. 0, 6, 루트 3 딱 나누면 2루트 3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 요거 집에서 연습을 할 때
미분도 좀 잘 해보셔야 되고, 뭘 좀 해보셔야 되냐면, 뭐야.